일반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 학교에서 잘렸어요. 유지아 씨를 딱 알아본 분이 위대한 탄생이라는 밴드 외계인과 소통한다고 금지시키고 제가 이제 산울림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100대 명반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해에 발표된 거는 A라는 분이 1위고 예. 어떤 해에 발표된 거는 B라는 분이 1위고 예. 하지만 1위, 2위는 항상 이 두 분의 앨범이에요. 일단 결승에는 올라가는 그렇죠. 느낌이네. 항상 이 결승에서 예. 붙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자, 첫 번째가 유재하 씨. 한양대 작곡과 나오셨고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클래식 전공하고서 가요 대중음악 하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뭐 화제가 될 만한 영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교수님들한테 핍박받고 무시받고 그 당시에 클래식 음악을 하는 재학생이 일반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 학교에 잘렸어요. 어휴 세상에.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같은 학번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양대 작곡가 우순실 씨, 예. 잃어버린 우산. 예? 그분이 대학가요제 나왔잖아요. 잘렸어요. 아유 뭐 그럴 것까지 하냐. 그 규정이었대요. 예. 그걸 무릅쓰고 나가신 거예요 우순실 씨는. 네. 그러면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제 처음에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고 네. 유지아 씨를 딱 알아본 분이 조용필 선생님이에요. 네. 맞아. 위대한 탄생을 그- 거치시죠. 예. 조용필 씨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탑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23살짜리 그 어린 친구가 건반주자 키보디스트로 네. 발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를 조용필 선생님이 먼저 부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나중에 유재하 씨가 본인의 앨범 발표하면서도 그 노래를 이제 다시 불러서 우리는 유재하의 노래로 많이 기억을 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위대한 탄생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86년에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장기호, 박성식, 김종진, 전태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팀이었던 어우, 거지.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 유지아 씨는 그런 거장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대요. 김현식 씨가 팀을 이끄는 방식이 약간은 좀 군대식이었나 봐요. 카리스마로. 집합도 많이 걸고 예. 얼차려도 주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유지아 씨는 항상 열어였대요. 이쁨 받는 막내.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그 막내 입장에서는 김현식 씨만 형이 아니고 나머지 멤버들도 다 형인데 제일 큰 형이 나만 이뻐하면 다른 형들한테 야, 그 지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같이 혼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중간 형들이 막내를 못 살리고 이러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예. 유지아 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활동할 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곡이 가리워진 길. 김현식 씨가 먼저 불렀죠. 가리워진 길도. 그렇죠. 예. 유지아 씨 본인이 만든 곡들을 한 앨범에 담아서 낸 그 앨범이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이 됐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지아 씨는 자기의 보컬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하고 싶었는데 네. PD들한테 보컬 능력 부족으로 그렇게 잘렸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예 금지곡이었다 처음에. 예. 그래서 심의위원들 듣기에 그러니까 가창력 부족으로. 네, 가창력 부족. 예. 근데 금지곡 이유가 가창력 부족이라는 거는 그거는 횡포지. 폭력이에요, 폭력. 네, 폭력이에요. 가창력을 누가 논할 건데. 네. 예전에는 금지곡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당한 노래들이 많았죠. 네, 무슨 외계인과 소통한다고 금지시키고 네, 창법 저질, 무슨 외색, 외세, 네, 그리고 뭐 부정적인 사회 불만 조성 뭐 말도 안 되고. 네. 그렇게 유지아 씨가 그동안 쭉 만들었던 노래들을 하나의 앨범에 담아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가 네. 유지아 씨가 사랑했던 한 여인한테 바치는 어떤 러브 스토리가 그 앨범 전체의 스토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들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하나는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쓰고. 아, 그렇죠. 네. 하덕규 씨가 그렇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100% 쓰는 분이에요. 유지아 씨도 그랬던 거죠. 네. 그 여자분이 유지아 씨 앨범 녹음에 참여한 뮤지션이었어요. 현악 네, 현악기 연주자라고 하셨던. 하더라고요. 근데 솔로 앨범을 발표를 하고 그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죠.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렇죠. 네. 보통 젊은 뮤지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날 경우에 세상을 떠나고 한참 있다가 그 앨범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유지아 씨는 거의 히트였어요. 나올 때부터. 막 네. 올라가던 차지. 그래서 2집, 3집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분이었는데 네. 그냥 1집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제가 불후의 명곡을 할 때 고인 특집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분이 유지아 씨하고 김현식 씨. 근데 이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예.
맞아요. 11월 1일? 11월 1일. 네. 유지아 씨가 87년에 불의의 사고로 가신 이후에 김현식 씨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그렇게 이뻐하던 막내인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고, 예. 그 이제 과음이 이제 간경화로 네. 번지면서, 근데 어떻게 마침 또 같은 날 그렇게 가셨는지. 공교롭게도. 그 인연도 참,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지만. 진짜 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지아 씨는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걸 남겼죠. 음. 유재하 가요제라는 거. 물론 유재하 가요제는 유재하 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후배들이 만든 거죠. 네. 그런데 유재하 가요제를 통해서 너무 많은 좋은 후배들이 나왔죠. 아, 그렇죠. 예,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조규찬 씨. 조기찬 씨가 1회, 예. 1회 이제 금상인데 1회 때는 대상이 없었고 금상이 1등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금상이라 그러면 2등처럼 느껴지는데 1등이에요. 네, 그리고 2회부터는 대상이 있었지. 그리고 유희열 씨. 이해할 수 있었고, 뭐 그리고- 일기예보 강현민 씨. 예. 뭐 스위스 로드 아, 예. 나왔고, 그 모든 유재하 가요제 출신들 중에 지금 현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신 분, 누구시죠? 방시혁 씨. 예, 방시혁 씨.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BTS가 있는 거고. 네. 예. 그리고 BTS는 유재하 씨가 만들었네? 그리고 유재하 씨 한양대 작곡가 바로 이제 직계 후배 김형석 씨. 아, 김형석 씨. 김형석 씨의 사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또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아, 분들이. 그렇죠. 하여튼 그 유재하 씨를 모르는 분들이 그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하 씨는 아예 우리나라 그 가요계의 퀄리티 자체를 확 높이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가요에서 뽕기를 완전히 제거한? 예. 그러는 바는 처음이었다고 봐야겠지. 그렇죠. 예. 굉장히 클래식한. 클래시컬한. 예. 자, 이제 다음 분 넘어가죠. 네. 대한민국 100대 명반에서 네. 항상 1, 2위를 다투는. 그 유재하 1집과 항상 우승을 다투는 예. 떠오르는 게 있긴 있어요. 맞을 것 같아요. 들국화. 그렇죠. 네. 아름다운 구석 대중분들이 잘 모르시는 앨범이 하나가 있어요. 전인권의 을국화 앨범은 2집까지만 나왔어요. 예. 공식적으로. 예. 이 앨범의 노래들이 정말 주옥 같아요. 그런 평가를 많이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틀스하고 진짜로 많이 비교했대요.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항상 갈등을 하면서 같이 갔어요.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